메이저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가 시즌 초반부터 부상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팀 내 주축 선수들이 시즌 개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정말 몇 명이 나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상 일지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시즌이 개막하기도 전에 사실 이 선수 올해 정말 딱 개막에 맞춰서 못 만들겠다 하고 준비 많이 한 모습 저희 일본에서도 확인했었잖아요. 나성범 선수를 시작으로 뭐 황대인, 임기영, 박찬호, 이의리, 박민, 윤도현. 아, 종합병동이네요. 네. 특히 이제 지난 10일 같은 경우 광주 기 LG전에서는 선발 투수 이의리 선수가 또 이제 투구하다가 갑자기 또 팔꿈치 쪽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이날 박민 선수 퓨처스리그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윤도현 선수까지 기아 팬들도 이 정도면 정말 굿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부상. 그래도 다행히 팀 자체에 힘이 있을 때 그 나머지 뎁스로 뭔가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이봉호 감독이 항상 저희 스프링캠프 때 시작했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뎁스 강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요소요소에 굉장히 선수 기용을 잘하면서 그 지금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엔트리에 있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팀의 플러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기아가 이렇게 이제 부상을 당하는 게 지난해 거의 막판에 이제 막 순위 싸움 경쟁 와중에서 이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쭉 이제 미끄러지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심작 단장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올 시즌 준비하면서 가장 좀 집중하고 되게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레이닝 파트. 선수들이 이제 부상, 특히나 이제 몸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고 부상에 걸리더라도 빨리빠르게 회복해서 이제 전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뒀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 시즌 SSG에서 활동했었던 박창민 수석 트레이너를 영입해서 이제 그 밑으로 조직을 개편을 했죠. 그렇다면 부상 이탈자가 이렇게 많은데 신기한 일도 있습니다. 네. 기아가 안 떨어져요, 순위가. 안 떨어져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김동현 선수도 작년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딱 들어와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 투수진이 내일 선수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외국인 또 선수와 양현종 막 이어지는 이 선발들이 너무 좋아서 또 불펜들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지금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 뭐, 그리고 도루, 뭐, 출루율, 장타율, 그리고 평균 자책점, 선발 평균 자책점, 불펜 평균 자책점. 보시면 모두 상위권에 있습니다. 더 네. 놀라운 거는 사실 홈런이 공동 6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팀이 지금 계속 상위권을 유지한다라는 건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집중력 있게 타선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저 짠물 투구를 하고 있는 저 마운드의 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기아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난해와 똑같은 줄부상 중에도 왜 이렇게 기아는 잘 나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아니 신들린 대타 성공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기록을 보시면요. 지금 기아가 올 시즌 대타 성공률이 4할 2푼 9리로 2위에 올라 있어요. 이 주요 타자들의 성적을 보면 뭐 고종국 선수가 지금 10타수 5안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타로 나서서 나머지 선수들도 나서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계산이 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타 성공률이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일단 선수들이 본인들이 위치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고종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좀 대타에 좀 많이 투입되던 상황이었고 중요한 순간에 많이 대타가 나오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대타 1번 그러면 무조건 고종욱 선수 아닙니까? 팀의 지금 감독이 원하는 방향과 선수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어떤 선수가 나가도 본인의 역할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지난 시즌까지 타격 코치를 하면서도 봐왔던 선수들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감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이범호 감독이 지난해까지는 또 타격 코치였기 때문에 네. 이 타자들의 면모들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고 네, 이 네.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있고요. 푸처스 감독도 하면서
뭐 여러 경험들을 많이 토대로 해서 좋은 감독을 맡으면서 자신 있게 그런 부분들을 선수를 믿고 기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소각을 얻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잠시 아까 언급도 해줬지만 자, 이 불펜진이 정말 짠물 투구를 합니다. 네. 사실은 4월 12일까지는 이 불펜진이 사실 2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3일에 그 한화전에서 이제 90점을 하면서 이제 조금 실점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서 이제 양현종 선수와 함께 불펜 이제 이 평균 자책점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1위예요. 네. 이 정말 수치를 보면서 2위하고 지금 차이도 많이 나고 사실 이제 3점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팀밖에 없거든요. 기아가 지난 시즌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투수들이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든 경기가 있었고 그거를 땡겼으면서 불펜에 좀 가부화가 생겼다 그러면 올해는 휴식도 나름대로 취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정말 기량을 아니면 기량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기아의 불펜은 또 각도균형 선수가 또 치고 나와서 네. 뭔가 힘을 보태주고 있으면서 뭔가 본인들의 이게 추격존지 필승존지 상관없이 매 순간에 열심히 이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위만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러면 어느 팀에서도 기아의 어떤 불펜지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특히나 이제 4월 13일 경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 마무리 투수인 지금 이제 정희영 선수를 좀 쉬어주겠다. 미리 이제 이범호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수도 이제 그날은 내가 이제 경기를 안 뛰는 날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날 경기가 막 이제 막바지 막 타격전으로 가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혜영 카드를 다시 만지지 않고 그 경기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한 경기였다라고 감독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사실 초보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경기를 운영하고 선수단을 운영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저는 노련미가 보이는 느낌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곽도규라는 선수가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뭐 장현식 선수라든지 전상현 선수라든지 특히나 마무리 투수 이 정혜영 선수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야 스피드가 회복이 됐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으려고 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팀이? 기아는 올해 스프링 캠프부터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던 팀이고 저희 같은 우승 후보를 뽑았던 이유도 이런 탄탄한 마운드와 타격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만 원투펀치만 잘 잡는다 그러면 기아가 올해 우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존의 멤버의 이게 불펜 필승조들이 다 돌아왔어요. 뭐 지금 뭐 임기영 선수도 지금 빠져 있고 뭐 빠져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돌아올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아의 불펜들은 돌려막기가 굉장히 감독 입장에서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어느 정도 날도 따뜻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한국 리그에 적응도 되고 하다 보니 이 성적이 올라오는 네. 그래서 지금 뭐 내일 그다음에 윌크로우 그다음에 양현종이 버티고 있는 이 3선발까지가 너무나 굳건하고 뭐 나머지 지금 이유리 선수가 살짝 이제 부상으로 나가 있긴 하지만 그 자리를 또 대체할 선수도 충분히 있고 또 윤영철 선수까지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고 근데 이게 어떻게 내일 선수가 지난 시즌 NC 다이노스에 있던 패티 선수와 되게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결과를 똑같이 내고 있어요. 네. 완벽한 분석이었어요. 네. 이 두터워진 마운드가 앞으로 이 기아 상승세에 얼마만큼 이제 더 힘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참 기대가 되고 사실 마운드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 팀이 연패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팀이 되게 중요해요.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이범호 감독님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아 연승의 마지막 비결로 이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오키나와에서 직접 앉혀놓고 저희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조금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제 보시고 오셨을 때? 딱 푸근하고 좋았어요. 얼굴도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꽃바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 시다에도 얼마나 저렇게 진심 어린 인터뷰를 해주셨을까 저는 그냥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줘서 잘 될 줄 알았다? 네, 아, 다 이 사람은 네. 다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덕장으로서의 면모가 네. 일찍이 보이긴 했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팀 내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박찬호 선수 저희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선수들 만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감독님 오래 보고 싶어서 우리가 야구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죠. 그게 이제 고참으로서 그다음에 코치로서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믿고 따르는 이제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예. 네. 특히나 저는 이제 좀, 이 감독이 초보 감독이 맞나라고 느꼈던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금 이제 줄부상 중에 주전 선수가 나가 있음에도 우리 아까 언급했던 대로 백업들이 상당히 잘 지금 그 자리를 요소요소 메워주고 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범호 감독의 이 준비된 네. 어떤 계획이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놀라운데 사실은 이제 그 서건창 선수가 3월에 얼마 전에 일루수로 출전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3월 26일 광주 롯데전이었는데 서건창 선수가 사실은 프로 이제 데뷔하고 난 다음에 일루수로 선발 출전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물어봤더니 미리 그걸 이제 준비를 해서 훈련도 좀 하고 이제 감독이 선수하고 미팅도 좀 하고 괜찮겠네 해서 이제 서건창 선수가 오케이. 괜찮습니다. 팀을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이루어진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우성 선수가 원래는 그 좌익수로 뛰고 이제 지난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일루수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나성범 선수가 빠지면서 외야 자리 이제 구멍이 생길 때 좌익수 자리로 이우성 선수를 써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익수로 출전을 시켰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었는데 포지션을 이미 변경하기로 한 선수인데 다시 익숙한 자리에 시즌 중간에 놔버리면 선수 자체로 좀 혼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혹시 우익수 자리에 잠깐 갔다 와봐도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앞으로 이런 일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실례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백업의 뎁스라 이 네임밸류를 보면 이게 뭐 주전급 선수들이지 백업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건창 선수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향 돌아와서 또 그 좋은 환경에서 뭔가 부활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와 힘들렸나 봐요, 저. 진짜. 지난 방송에 유현진 8승이 좀 느려 바로 8승 하잖아요. 네. 정근호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크라테스 부진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전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왔을 때도 이거 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했을 때 100타석이 딱 들어가는 시점부터 소크라테스는 터졌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역시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소크라테스 선수가 2할 오픈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해 보이지 않는다. 타구의 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또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변수를 생각해서 롱 릴리프가 항상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때문에 현재 불펜에서는 임기영 선수 같은 이런 역할을 지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도 뭐 1이닝씩 끊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야구를 하고 있고 좋은 투수들이 많고 그다음에 선발들이 최소 6이닝은 던져줄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무너지지 않는 이상 롱리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롱리프가 필요한 시점이면 팀이 좀 어려운 시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롱리프를 생각하기에는 시점이 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의리 선수가 지금 현재 부상으로 로테이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은 이제 김건국 선수가 일단 메운다고 하고요. 이외에는 뭐 이제 김사윤 선수라든지 뭐 또 이제 황동아 선수라든지 뭐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실히 활용을 해서 지금의 이제 이 상승세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아의 방침인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초반 상승세가 너무 좋아서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상승세에 있는 팀들을 만났을 때 그 기아가 지금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 세가지고 올해 기아는 생각보다 많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아의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올 시즌 초반에 이 이적생 전성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